지난 2020년 한 가정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40대 여성이 들어섭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들어섰지만 익숙한 듯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 금고문을 여는데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비롯해 다른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 여성. 조사 결과 피해 가정집과 여성은 특정 기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성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바로 오늘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육아 도우미로 위장 취업. 아하,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네, 이 40대 여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육아 도우미로 일하면서 머물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안방 금고문이 열린 틈을 타서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와 5천만 원짜리 그리고 700만 원짜리의 롤렉스 시계 2개를 훔쳤다고 합니다. 아, 이렇다면은 육아 도우미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정말 아이를 돌볼 생각보다는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것만 그냥 죽어라 받겠네요. 그러니까 뭐 최초에는 우연히 금고가 열려 있네 해서 물욕이 생겨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라는 건 그 이후엔 물건 훔칠 걸 계속 타이밍을 노렸다라는 거고요. 예. 물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여성의 과거의 전적을 본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장 취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육아 도우미로 위장 취업을 한 절도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나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40대 여성이 말이죠. 다른 또 뭐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일어난 건 2020년 얘기였고요. 2016년도 다른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었고 또 그 피해자 명의로 무슨 카드, 휴대전화 정보를 알아내서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를 해서 6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각된 절도에다가 사기, 위조사무소 행사까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확실히 좀 전적이 있던 그렇죠. 이 뭐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하지.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여성 이전 피해자와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이전 피해자 합의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금품을 반환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형에 좋게 참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전 피해자 합의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금품을 반환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피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던 거고 또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고요. 예.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아마 전과가 되게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전 피해자 합의하고 일정 부분 금품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명키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절도 피해금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연우님이 도우미들 믿지 마세요. 저도 금반지 2개 절도 당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량한 대부분의 어떤 육아 도우미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실제 제가 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도우미들을 의심하는 경우 또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내가 육아 도우미를 관뒀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던데 양 변호사님 실제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왕왕 있나 봐요. 2018년도에 이미 났던 기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런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것 같아요. 어느 주부가 남편이 내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분에게 그 아파트 밖에 유수검지 장치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예. 수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거기에 넣어놔라고 했어라고 얘기해서 택배를 가지러 갔더니 잘하던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안고 따라왔다 갑자기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하고 그 안에 처음 보는 쇼핑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헤어 고데기하고 남편 양말 이런 게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부분도 당황했지만 그냥 택배만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도우미분이 퇴근할 때마다 집에서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쇼핑백을 하나씩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생각을 해보니까 어쩐지 평소에 장 보면 2주는 먹을 음식이 4일이면 사라지고 세상에. 미역국 한번 끓였다면 미역이 3분의 1만 남아나고 화장지도 한 이틀 쓰고 나면 없어지고 그랬다는 건데 어쩜 다 좋아. 가져갔던 거예요. 양말, 쇼핑, 샴푸, 생활용품까지
쭉 그 도우미가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교수님 이러면은 진짜 결국 이런 육아 부담을 자기 혈연 관계 있는 친정 어머니 또 시어머니한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엄마들만 그 손목 관절에 문제가 됐고 허리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자기 아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니까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 육아 도우미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참 성실하신 그런 분인데 이런 사례들이 그 간간히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건인데 한두 건 난다. 그러면 이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신 사회로 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정어머니 뭐 특히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상당히 더 부담이 크겠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